안녕하십니까. 예, 수학과 원장 김찬입니다. 그래서 저희 먼저 수학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국어 설명을 갈 건데, 어떻게 좀 부모님들께서 좀 수학을 좀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예, 항상 이렇게 보면 이제 수학은 항상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우리 아이한테 좀 뭘 얘기해주고 싶은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고 많이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배제를 지원하신 건 아닐 텐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자사고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교육의 질이나 아니면 시험의 난이도나 이런 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미리 알고 지금부터라도 이제 우리 아이가 좀 어떻게 수학을 공부하는데 좀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되고자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목차는 간단하게 이렇게 되고 이제 바로 진행을 하면 등급제가 바뀌신 것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죠. 근데 지금 올해가 첫 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실제로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보는 건데 이제 많이 좀 낯설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부 다 수업을 하고 있는데 2학년들 상담할 때는 우리가 그래도 3등급 그 이상 가면 좋아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이제 1학년 상담할 때는 이제 그런 얘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한 8년 정도 저희가 배제 수업을 하면서 내신이 한 3점 초반 정도까지 봤을 때 제일 잘 간 케이스가 중앙대. 생각보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내신은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었는데요. 학교 활동이나, 괜찮으실까요? 예. 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탄탄하게 잘 채워져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해볼래? 그리고 참여할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적극성을 가지고 달려들면 그런 것들이 좀 생기부가 양질로 좀 잘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고려하시면 지금 현 등급으로 봤을 때는 한 2등급 중반 이상 정도 목표로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바뀐 게 없다라고 제목을 적어드린 거는 과목의 이름만 바꿨지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이제 어머님들이 조금 필기를 좀 하나 해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2학년들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랑 대수 혹은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 원을 2학년 때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고사당 수학 시험을 두 번 보는 거죠. 그럼 이제 공부량이 배로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기하가 이제 2학년 때 들어오는데 이 과목은 지금 진로 과목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시험 전날에 저한테 문자가 와요. 오늘 하루만 시험 대비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냥 당일치기로도 A가 나오는. 그러니까 부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학년들까지는 이제 2학년 올라가서 3학년까지 진행할 때 내신 부담이 상당히 컸다면 바뀐 1학년들부터 보시면 배제도 이제 확통이 3학년을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하가 오히려 2학년 쪽으로 내려와 있어서 학습 부담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거다. 좀 덜 할 거다. 대신에 제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기하가 배제해서 3학년 때 내신 대비를 진행하잖아요. 저희가 고3 내신 대비를 진행하면 기본적인 베이스가 수능 특강이랑 고3 모의고사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서 시험 대비를 했던 아이 과목을 2학년 내리니까 얼만큼 난이도를 낮춰서 애들 좀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게 확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1학년들이 2학년 올라와서 시험을 봐봐야 아는 부분인 거라 내년에 이제 배제를 가게 돼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 좀 미리미리 정보를 좀 체크해서 확인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통수학 1쪽에다가 행렬이라고 하나만 적어줘 보시면 그 단원이 이전에 제가 고등학교 수학 다닐 때 그리고 제가 강사 생활을 23부터 했을 때 그 초반부까지만 수업을 했던 단원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 동안 빠져 있었고 다른 과목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다시 들어와 있었는데 이게 올해 첫 해 하실 때는 시험 문제가 상당히 쉽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막 강사들끼리 스터디도 하고 막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과연 수업을 해야 되느냐가 항상 고민이었고 그리고 배제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도 꽤 깊게까지는 수업을 해주신 걸로 알아요. 어떤 특정한 선생님들은. 근데 실제로는 그런 정도까지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서 제 개인 생각에는 내년에도 어느 교육과정에 나온 그 내용 정도까지가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지금 공통수학 2에서 2학기 중간고사에 첫 시험 범위가 도형의 방정식만 했어요. 그래서 도형만 들어가 있는 거죠. 시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범위는 좁아서 시험 대비하기는 수월한데 이제 문제 난이도는 꽤 올라가니까 조금 어려운 감이 있고. 그래서 과목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선행을 할 때 가끔 그냥 예전처럼 뭐 수원 수투 뭐 이런 이름으로 혹은 뭐 공통 뭐 고등학교 고1 과정에 대한 이름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막상 고1 내신 들어가서 대비하기가 조금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부터. 공수 1, 공수 2, 그리고 특정한 단원에 따라서는 조금 덜 약하게, 좀 세게, 이렇게 좀 강약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서 보실 때는 공통수학 1에서는 방정식에 좀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선행해서 2학기 과정이 좀 편해지시려면 부등식 쪽을 좀 잘 해두시면 명제 쪽에서 조금 더 수월하게 답을 내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배제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기말고사에 집합, 명제 함수, 의무리 함수 이렇게 시험 범위가 들어오는데 그게 이전에는 2학기 중간고사의 시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꽤 생각보다 쉽게 나온 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기말로 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중간고사도 생각보다 어렵게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조금 이번 시험 범위나 시험 문제 같은 걸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뒷페이지에 넣긴 했는데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대제가. 그게 조금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설명을 할 때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뭔가 일정한 패턴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애로사항인 거죠. 지금 22년까지 보시면은 이게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됐던 형태예요. 그래서 이 당시 때 시험 대비할 때 주로 했던 말이 잘 모르겠으면 객관식 15번, 16번 그리고 서술형 4번은 빼. 나머지만 다 풀어. 그래도 2는 나와. 라고 전략을 짜고 들어갔었는데 이 시즌부터가 약간 그 코로나 그때 이후잖아요. 이 23년부터 바뀐 게 뭐냐면 어떨 때는 갑자기 학생들한테 프린트를 줘요. 왜냐면 이제 학교에서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학습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학력을. 그래서 나 이 정도 프린트만 줄게. 여기서 시험 문제를 다 낼 거야. 니네가 이것만 풀 줄 알면 돼. 라는 메스다이어리라는 프린트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계속 진행해서 2학년들은 아예 이제 프린트가 계속 나와요. 근데 그 프린트 구성이 고3 문제들, 고3 수능이나 육모, 구모에 있는 문제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구성을 보셨을 때 또 23년이랑 24년은 또 얘기가 달라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달라지냐면, 시험, 실제 중간기말 시험부터가 아니라, 이 이전에 합격하고 나면 PPST를 본다는 건 아시잖아요. 거기서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24년에 PPST는 또 1차에는 A급 수학이라는 중등교재에서 다 시험 문제를 냈었고, 2차는 자기들이 정해준 시험범에서도 냈었고. 근데 또 올해 들어와서 본 PPST의 1차는 저희가 PPST는 주로 4개년 정도의 고1 3월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로 줘요. 그래서 앞에 2개년을 1차, 뒤에 2개년을 2차. 근데 그 시험 범위를 합쳐서 1차에 다 내버렸어요. 학생들한테 하는 핑계는 외주를 줬다라고 핑계는 되셨는데 어쨌든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건 좀 지켜왔었는데 하는 것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더 PPST부터 대비를 하신다. 좀 먼 얘기긴 하지만 합격이 되고 나서지만 PPST 같은 걸 준비할 때도 정해진 건 없으니 범위가 딱 뭐 이렇다라고 해서 그걸 굳이 믿고 따라가실 필요는 없어요. 이 전체적으로 그냥 크게 먼저 준비해 두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문항 구성을 보셨을 때 이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있어서 24년에 중간고사 때 그 시험 끝나고 제 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100점 맞았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100점이 처음이었으니까 저도. 그래서 고등 과정에서 100점은 거의 보기 힘드니까. 근데 16명이 100점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등급 컷이 꽤 무너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적지 못했던 게 단 한 번. 1학기 기말고사에 객관식을 20문항, 단답형을 5문항, 25문항을 출제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 계산해 보시면 시험 시간이 50분이에요. 그럼 25문항이면 한 문제당 평균 2분이 걸리거든요. 그럼 2분이면 되게 충분해 보이잖아요. 꽤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이 대체로 한 3, 4분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시험 난이도는 꽤 높아요.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걸 풀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시간 내에 더 많이 풀 수 있었냐. 그러니까 하나로 더 많이 풀고 조금 더 잘 찍은 애들이 점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쉽게 배제가 컷을 가르는 방법은 예전 같은 경우는 고르게 시험을 내서 학력을 평가했다면 요새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잘못 낼 때마다 그 다음 시험 때 뭔가 변주를 줘요. 문항수를 늘려버린다거나 난이도를 꽤 높여버린다거나. 올해 같은 경우는 더 황당한 게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100점이 60명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2학기 때 그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갑자기 확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의 그 자녀분들이 또 배제를 썼을 때 제가 생각하건데 1학기 중간고사는 꽤 쉬울 거예요. 꽤 보수적으로 낼 것 같고. 그러면 거기서는 주 목적이 뭐냐면 많이 봤던 단원들이니 실수를 안 할게가 제일 1번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력이나 이제 그 등급 컷이나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해서 1학기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뭐라고 적어주셨으면 좋겠냐면 1학기 중간고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실수 없이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더 좋다고 봐요. 저희가 배제라고 하면 애초에 교재 자체가 질이 많이 올라가요. 모의고사 같은 것도 그렇고 꽤 오래전부터 그렇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 요 근래 쉽다고 하는 시험들은 그 정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시험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요번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도 1등급 컷이 한 91점 정도 찍혔거든요. 그래서 배제가 그 정도 높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많이 봤던 것들. 그러니까 익숙한 것들을 내서 오히려 조금씩 난이도를 낮춰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교육과정 바뀐 첫 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고 기출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어머니 보시기에는 기출 다 있었잖아요 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단원 구성이 순간 뭐 하나를 빼서 옮기고 시험 보는 과정이 바뀌고 하면 이 시험에서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이 시험에서는 어렵게 나올 수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성이 바뀌어버리면 문항 자체가 구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셨을 때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최대한 점수를 많이 빼내면서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볼 때 실수를 덜 할 수 있냐. 그리고 많은 속도, 빠른 속도를 가지고 시험을 풀 수 있냐. 라는 거를 좀 중점을 두시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경향 분석으로 보시면 요새 같은 경우는 이쪽 비중이 조금 높아지는데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아요. 대체로 메인은 여기 심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하나만 밑줄 그어주시면 돼요. 모의기출 변형. 그래서 모의기출 변형 쪽에 적어주시면 좋은 게 일단 첫 번째는 제일 쉬운 게 숫자 변형. 근데 숫자 변형은 요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가 숫자 변형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숙한데? 내가 할 줄 아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배제가 전통적으로 모의기출 변형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A라는 문제를 그대로 거의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이 끝에를 바꿔요. 어떤 과정이냐면 평소에 묻는 것보다 한두 개 더 물어봐요. 평소에는 뭐 최대값만 구해라 라고 했다면 마지막에는 바꿔서 뭐 개수를 구하여라와 같이 조금 더 복잡하게, 조금 더 귀찮게 문제를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렇게 문제를 바꾸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이들이 그걸 풀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만큼의 시간을 더 써야 돼요. 근데 그걸 막상 실제로 푸는 플레이어들한테 50분이라는 시간은 되게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 여기 계신 분들도 통계적으로 보면 저도 어쨌든 수학 선생이니까 대체로 50, 60% 이상은 다 애들이 시험 보고 나면 뭐라고 할 거냐면 시간이 모자랐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꼭 배제가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요새 배제랑 좀 비슷하게 시험을 볼 만한 학교가 한영 같은 경우. 한영은 1학년부터 그렇고 부교재가 생각보다 빡빡해요. 그래서 그 부교재를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힘들다 보니까 한영 같은 경우가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뭐냐면 부교재에서 어려운 문항들을 많이 넣으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고 부교재에서 난이도가 좀 쉬운 거나 아니면 변형 없이 그대로 내면 난이도가 좀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해요. 근데 올 한 해 3번 시험을 봤을 때 저는 배제도 비슷한 형태로 하고 있다고 봐요. 그냥 모의기출 숫자 정도 바꾸는 선에서 거의 그대로 내면 난이도가 좀 낮아지는 거고 조금 어려운 문항들을 살짝 변주를 줘서 넣기 시작하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고 네, 그 정도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시대회 스타일은 한 문제씩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학기 중간고사에 그나마 한 문제 아니면 1학기 기말고사에 한 문제 이 정도 봤었는데 주로 요거를 내시던 분이 올 2월에 퇴임하셨어요. 네. 제가 그분 성함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어쨌든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그 시험을 같이 봐야 되잖아요. 어째 보면 학교랑 싸워야 되는 입장인데 꼭 그런 거 한 문제씩 내면 이제 저도 가끔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네. 그런 형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볼 때 그나마 좀 부담이 덜한 건 다른 학교에 확실히 부담이 덜한 게 서술형이 없어요. 시험에. 서술형은 전부 다 수행평가로 대체하고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즌 되면 아이들이 저한테 문자를 줘요. 어떤 문제를 낸대요 라고 공지를 주고요. 저는 그걸 이제 손글씨로 다 써서 아이들한테 직접 주는 거죠. 이 사진이 그래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교과서 예제 정도? 그럼 이제 뭐가 포인트냐면 빠짐없이 다 쓸 수 있냐. 결국은 준비를 했냐 안 했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아들이니까 저도 그랬겠지만 생각보다 잘 못 챙길 때 있잖아요. 내일이 수행평가인데 그걸 지금 알았어. 뭐 이런 것처럼. 저도 그렇고 많이 맞았는데. 그래서 배제를 보내시면 그런 것들은 조금 미리 좀 얘기를 많이 하셨으면 해요.
생각보다 그게 되게 크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목요일 날 수업을 하는데 늦는데요. 저 왜? 그랬더니 학교에서 뭐가 있대요. 독서 토론회가 있대요. 그걸 이제 그날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애들은 한 일주일 전에 미리 알려줘요. 선생님 다음 주 목요일에 독서 토론회가 있어요. 애들 많이 빠질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수행평가는 웬만하면 다 맞아요. 저도 이제 그 애들 붙잡고 이제 조금 수학이 힘든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만 제가 따로 불러다가 옆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써주면서 한 번만 외워줘, 한 번만 외워줘 막 부탁을 하는데 웬만하면 다 맞아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수행평가한 걸 알았다. 그럼 조금 힘든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시험을 잘 보려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똑같은 설명회를 한 3, 4년 전에 했으면 이 멘트를 안 썼을 것 같아요. 우직하게 주어진 것들을 좀 하면서 탄탄하게 쌓아가는 친구들은 당연히 시험을 잘 본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오늘 이 상황에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우직하게 소처럼 계속 뭔가를 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고등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그 문제를 언제 풀었냐예요. 제일 중요한 거. 기억하시고. 어차피 대부분의 대중적인 문제들을 쭉 연습해서 단계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면은 강동, 아니면 한영, 배제, 이런 쪽 보면 모의기출 반영 비율이 꽤 높아요. 그러면 많이 받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막 내용을 새로 배운 입장에서 하려면 죽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수학 학습을 하실 때 고등수학에서는 이 문제를 내가 지금 우리 아이가 적합한 타이밍에 풀고 있냐. 그거를 관찰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집을 어디까지 풀었어요라는 건 크게 의미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선행하는 애들을 매번 받아보면 뭐 블랙날까지 다 풀었대요. 근데 막상 클리닉을 시키면 못 풀어요. 분명히 거기에 블랙날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선행을 하나도 안 하는데 어떡하죠? 선행을 한 거의 장점은 뭐냐면 학원 선생이 편한 거고 학생이 자신감이 붙은 것 뿐이에요. 나 이거 배웠어. 그러니까 조금 편할 수 있어. 라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고 학원 선생은 제가 배웠다니까 바로 실전으로 뛸 수 있어서 일이 좀 더 하는 거죠. 그거 말고는 선행에 큰 장점은 없어요. 그러면 선행이 안 됐다 그래서 걱정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가 현재 어떤지 먼저 점검을 좀 해주시고 그럼 이 상황에서 공통수학 1이든 공통수학 2든 어떤 책부터 어떻게 어떤 문제를 풀게 할 것이냐 그 타이밍이 중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 대비를 진행할 때도 연초에 연초로 아닌가? 예를 들면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 대비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기말 시험을 보는 전날까지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애가 처질 때마다 보강이라는 걸로 애들을 부르잖아요. 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래요. 대부분. 이때쯤이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못 풀어? 그러면 보강해야지. 가 되는 거고. 이때쯤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든 채워 넣을 시간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결국은 그 타이밍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냥 간단하게 지금 자녀분들 다니고 있는 학원 선생님을 쪼시면 돼요. 전화 한 통 해주시면 돼요. 지금 우리 아이가 잘 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걸 푸는 게 맞는 걸까요? 라고 한마디씩만 던지시면 저도 학원 선생이잖아요. 네, 그런 전화 받으면 한 번씩 식겁해요. 네, 식은땀 한 번 나고 그럼 이제 그 아이 한 번 더 체크하게 되고 원래도 체크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고 보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고 적응력이랑 친숙함을 조금만 연결시켜 주시면 이게 고2부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고2부터 대수나 미적분 1 같은 경우는 확실히 선행을 했던 친구는 초반에 배울 때가 조금 더 편해요. 받아들인 내용 그 중간 단계가 빠지니까. 근데 공통수학 1이나 공통수학 2는 그런 건 없거든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통수학 1이나 2나 막상 요번 내가 시험범위니까 이제 내가 공부해 봐야지 라고 하는 그 시즌에 뭔가 시작해도 크게 부담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배제 입장에서는 기본 문제 비중이 아까 적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모의기출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그럼 모의기출을 많이 봐야 일단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래야 대처를 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조건을 봤을 때 이거다라고 기계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경험이나 친숙함이 좀 떨어지면 그런 것들까지 가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문제를 뭔가 볼 때 새로운 것을 볼 때도 좀 익숙한 걸 찾는 연습을 좀 시켜주셔야 하고 그리고 친숙한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연습을 좀 시켜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간결함이라는 거는 꼭 배제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고1 내신에서 통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이 대부분 다 뭐라 그러냐면 시간이 모자르다고 얘기를 해요. 중학교랑은 다르게. 중학교 때는 그런 건 크게 얘기를 딱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고등 들어오면 대부분 시험 끝나고 아이들이랑 통화를 하거나 하면 어려웠어요라는 말보다 먼저 뭐가 나오냐면 시간이 모자랐어요. 연습을 했으니. 그거는 왜 그러냐면 딱 저희가 보면 예전처럼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라고 하는 것들이 요새는 많이 퇴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고3 전담으로 들어가니까 고3 같은 경우 보면 매년 문제가 새롭게 뭐가 나오잖아요. 그 트렌드가 조금씩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1학년 때, 2학년 때 많이 봐야 할 문제들이 오히려 시험에 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공식력이 좋고 제일 표현이 깔끔한 모의기출, 학력평가. 이게 제일 반영 비율이 높은 거고. 그럼 그런 걸 생각하셨을 때 시간이 모자르다 그러면 빨리빨리 제가 풀 수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간결함이에요. 계산도 좀 건너뛰어주고 암산 연습도 시키고. 제가 오늘 여기 설명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 배제 1학년 학생이랑 보강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그 친구 연필을 뺏고 암산을 시켰어요. 잘 푸는데 계산이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시험만 가면 계산 실수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상담하고 들어온 학생이어서 그러면 한 번은 조금만 우리가 아직 내신 뒤만 한 달 좀 여유가 더 있으니까 계산 연습하는 걸 좀 같이 암산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하고 손을 뺐고 그냥 암산을 시키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간결한 게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집에 가셔서 이제 아드님들 책을 펴보시면 깨끗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눈으로 푼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아이가 눈으로 푸는 게 잘못됐으니까 다 고쳐야 돼 라고 보다 이 문제는 눈으로 안 푸는 게 맞지 않아? 라고 구별해 주셔야 돼요. 눈으로 푸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저는 오히려 권장해요.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제가 아닌 다른 학교면 제가 눈으로 풀면 그거는 좀 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서술형을 써야 되거든요. 서술형이 뭐 한영 같은 경우는 40점이 들어가요. 그럼 거기서 점수를 못 받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배제는 서술형이 없어요, 이제. 다 수행평가로 대체가 될 거고. 그럼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문제를 빠르게 더 많이 풀 수 있는 게 이득이라고 하면 자녀분들이 눈으로 문제를 많이 푼다? 그럼 거기서 이제 분류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눈으로 풀지 말고 조금만 더 연습을 해봐. 요거는 네가 얻어갈 게 많으니까 조금 정리를 해봐. 와 같이. 분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만의 전략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얘기인 거예요. 시간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시험이 1번부터 쭉 점점 어려워지는 형태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재작년 2월 2학년 시험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12번에서 대부분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12번 다음 13번 문제가 되게 쉬웠거든요. 아이들은 그냥 1번부터 쭉 풀었던 거죠. 중간중간 본인이 풀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풀어서 하나를 더 맞는 게 더 중요한데 그 순간엔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거는 확실하게 풀 거야. 내가 이거는 미련 없이 버릴 거야. 와 같이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시간이 세이브가 되고 그럼 틀린 걸 고쳐볼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서술형 같은 경우는 서술형 시험 때문에 제가 넣어놓은 건 아니고 모의기출 고난도 문항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뭐 모의고사 좀 어려운 문제를 설명하면 10분, 15분이 훅 가요. 이 정도의 칠판이 다 차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저걸 그대로 똑같이 쓸 수 있냐 그러면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평소에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조건이 많아졌을 때, 물어보는 게 많을 때, 단계가 많이 들어갈 때. 그럼 그런 것들이 평소에 연습이 안 되고 시험날 갑자기 하려고 그런다? 그냥 안 푸는 게 나아요. 그런 경우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서술형 연습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배제반 진행하는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제일 중점적으로 두는 거는 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 분석이나 맞춤형 클리닉이나. 그래서 저희가 대형 학원은 아니기 때문에 한 반에 많아야 한 10명 정도? 그래서 지금 고1 배제 같은 경우가 11명 정도가 수업을 들어요. 그럼 이제 저희는 어쨌든 그들 다른 학원과 차이는 좀 있어야 되잖아요. 최대한 목표는 뭐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따로 또 같이라고 하는 말이 제 그 말이에요. 너 잘해? 그럼 잘할 수 있게 뭔가를 더 해. 너 이 단원을 못해? 그럼 나랑 보강을 뭘 더 해. 이런 식으로 개별 클리닉을 최대한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저께 그 금요일 같은 거, 아니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학교 기숙사에 있는 친구다 보니까 배제 친구가 그냥 온라인을 키고 이제 줌으로 보강도 할 정도로 최대한 개별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다니시는 학원에서도 우리 아이가 개별적으로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냐.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어떤 문제를 언제 풀었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조금씩 점검을 해주셔야 진짜 고1이 돼서 내신을 봤을 때 크게 손해보는 게 없어요. 제가 매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막상 고1 끝나고 이제 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상담이 오잖아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 쪽은 아니다 보니까 중등이 따로 없으니까 대부분이 시험 끝나고 상담 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드렸던 얘기를 안 해서 그냥 와요. 정말. 그러니까 꼭 저희 학원을 오셔라. 오면 좋은데 오시지 않더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조금 더 정교하게 미리미리 조금씩 짜맞춰 주시는 거죠. 아이한테 그걸 강요하는 게 힘드시겠지만 뭐 어쨌든 지금 다니는 학원생들이랑 라포는 꽤 있을 거니까 라포 형성은 잘 돼 있을 테니까 근데 우리 아이한테 지금 딱 이 필요한 시점에서 필요한 내용을 배우고 있는지를 꼭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선행이나 진도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죠. 선행을 하면 확실히 편하기는 해요. 예를 들면 요번에 제가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행이 꽤 나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내가 이거를 2학년 과정으로 풀어도 돼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그럼 저는 약속을 받아요. 네가 2학년 과정을 풀었으면 나한테 다시 물어볼 그 자신이 있으면 2학년 과정을 풀어라. 그래갖고 매번 수업 때마다 들고 와요. 그럼 나 2학년 과정을 풀었는데 고1 걸로는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그렇게 욕심을 좀 내줘야 하는 거죠. 어쨌든 선행의 장점은 그 욕심이에요. 학생이 욕심이 있고 이때 한번 써볼까? 이거 쓰면 편한가? 라는 걸 알 수 있으면 확실히 이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외에는 선행의 이점은 없어요. 그럼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설명이 끝나고 우리 아이가 선행을 좀 더 많이 나가야겠다라는 결론으로만 안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결론 말고 우리 아이가 지금 필요한 걸 하고 있나? 탄탄하게 잘 쌓고 있나? 당장 고1 내신 시작했을 때 그 조금 어렵다는, 좀 길다는 모의기출 문항들을 풀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제가 거기 책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 주간 찬찬이라고. 이게 제가 쓴 지는 한 2년 좀 넘은 것 같고요. 단언컨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어요. 맨 뒤에 보시면 해설지를 손으로 써놨거든요. 제가 직접 아이패드로 손글씨를 쓴 거고, 이걸 만들게 된 게, 저희 경호원장님처럼 배제반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배제 아이들한테 뭔가 좀 줄 수 있는 걸 좀 해줘봐 라고 부탁을 하셔서 만든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학력평가 문제들이고,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아이가 선행 좀 꽤 나갔는데 수학 좀 한다고 하는데 라고 하면 거기는 문제들을 한번 풀려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정도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것들. 저희가 적중문항이라고 원래는 자랑하려고 나왔는데 그냥 보시면 이게 진짜 모의 기출이고 제가 쓴 거 실제 학교 시험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똑같잖아요. 정말 수만 바뀐 거잖아요. 이게 정말 똑같고 수만 바뀌면 난이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컷이 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보실 때 좀 신경을 써보시면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거의 유사해요. 거의 똑같거든요. 이것도 역시 2학기 중간고사. 제가 일부러 적중문항은 이번 중간고사 시험지로만 가지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실 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공수 1, 2가 좀 잘 돼 있고 이젠 좀 어려운 걸 풀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학원에서 어려운 걸 좀 풀고 있다고 했어 라고 하시면 저 책 한 번만 풀려보세요. 한 두세 개만.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좀 제일 화려한 걸로. 네. 그런 건 좀 체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형태로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좀 주고자 하는 게 저희 배제반의 주된 목적이고 오답 노트도 그래서 애들마다 다 달라요. 어쨌든 틀린 게 다르고 그 이유도 다를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이 실전 연습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 50분 내에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 적응력이 쉽게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이전 애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빡빡해하지 않았는데 지금 2학년들 그리고 지금 1학년들 같은 경우는 50분이라는 압박이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조금 더 많이 50분이라는 시간 내에 진행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 시험을 진행할 때 저랑 꼭 하는 게 뭐냐면 시험 보기 한 10분 전에 이제 쉬는 시간을 줄 거잖아요. 그때 이제 애들이랑 좀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좀 많이 틀렸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번 주에는 좀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해서 시험을 봐봐 라고 좀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고 지난주에 되게 잘 봤는데 실수로 좀 많이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와서 실수를 안 할 수 있게 조금 더 점검하면서 가. 차라리 있는 문제를 다 안 풀더라도 실수를 안 하는 게 더 중요해와 같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것들 코멘트를 좀 해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본다라는 사실보다 어떤 형태로 시험을 봤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교재고, 저희가 올해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쓰게 된 교재가 적어요. 그래서 일부러 단계별로 색을 좀 나눠놓긴 했는데, 왼쪽은 약간 애들이 대파 같다 그래갖고 조금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일부러 저희 수학과 4명 선생님들이 다 들어가서 개념서, 유형서, 그리고 이 빨간 책 같은 경우는 주로 뭐냐면 강동구 소재의 기출들. 그러면 저거는 따로 왜 푸냐면, 오히려 요새는 애들이 더 이 책 좀 빨리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선사에 나왔던 문제가 다음 해 배제에 나오기도 하고, 환영에 나왔던 문제가 다음 해 광문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 동네 안에서 문제가 좀 돌고 도는 경향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실전 연습하기에 좋은 거고, 이 검은색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배제 아이들. 그래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시험 범위에 들어온 게 약 한 4, 5개년 정도 돼요. 4, 5개년 정도 되는 모의고사가 한 5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총 25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모의고사 하나당 30문제니까 약 한 750문제. 그럼 그것만 다 보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학교 시험에 맞게 이번에는 낼 것 같아 라는 걸 좀 최대한 좁혀서 만든 책이 맨 마지막 파이널 책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고, 이 외에 우리 아이가 필요한 게 다른 부분이다라는 것은 전부 다 유인부로 따로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냥 국어 재원생들한테 이왕이면 시험 전에 공부 좀 해봐 라고 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뿌리는 건데, 1회는 항상 저예요. 배제 타겟으로 시험 범위도 딱 배제에 맞게. 그래서 저희 애들도 시간 재고 푸는데 여기서 꽤 적중 문항이 좀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거나 이거 같은 거나. 네. 그래서 주로 저는 저걸 만들 때 이제 배제반 시험 준비할 때 주로 가져다 쓰는 학교들이 어디냐면 휘문 아니면 중동 아니면 선덕 이런 것처럼 자사고들. 그래서 고인이나 고성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고3 내신 대비를 하는데 그 기억 니은 디귿 확답형 문제를 변형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학교 같은 경우 특이한 게 이제 어머님들이 수학을 많이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짧게 얘기하면 기억, 니은, 디귿이면 순서대로 풀어야 돼요. 기억과 니은에서 물어본 것들을 캐치해서 디귿을 답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기억, 니은, 디귿이 필요하죠. 그 순서가. 근데 보성 같은 경우는 그걸 날려요. 그리고 그냥 문제만 줘요. 그래서 디귿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하시냐. 송파 쪽에 여쭤보니까 그냥 외우라고 시키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보성이나 보인 그쪽은 시험 문제를 그렇게 잘 쓰진 않아요. 그래서 보이는 그 정도가 좀 심하진 않은데 보성은 좀 심한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독 그 애가 그랬을 수 있는데, 어쨌든 자사고 형태를 많이 가져다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모의기출을 변형해줘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야 나도 아직 멀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모의기출이 변형된 형태를 좀 많이 보시는 게 좋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책도 제가 매주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매주 나가고 있고, 지금은 국어 재원생들 그리고 수학 재원생들한테 다 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풀어주면 좋은데, 이제 꼭 시험 끝날 때쯤 한번 이제 제가 얼굴도 모르는 애가 저한테 지나가다가 원장님 도움이 꽤 많이 됐어요 라고 가는데 살짝 눈물 나더라고요. 코끝이 좀 찡하더라고요. 2년 만에 처음 들어본 거라. 어쨌든 이렇게 매년 쓰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애들은 자기들이 저걸 쓰겠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성적 향상 사례고, 이 밑에 2개가 요번 그 1학년들. 그래서 둘 다, 이 등급을 맞았으니까 학원을 옮겼겠죠. 예, 그래서 저한테 왔고, 요번에 등급이 올랐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좀 깐깐한 편이에요. 본인이. 그래서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공부를 좀 덜 하고 싶은데 점수는 잘 받고 싶은 이런 캐릭터에서 조금 힘든 감은 있고, 그렇게 좀 성적이 형성돼 있다. 더 있는데 더 들면 너무 좀 터지니까. 그럼 시간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1월 개강,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1월 개강입니다. 1월 개강 전까지는 기존 예비고일에서 맞는 시간표, 맞는 진도를 진행을 할 거고, 1월부터는 이제 배제가 합격이 된 거니까, 배제 커리큘럼을 좀 따라가야 돼서 그때부터 개강이 되고 있고, PPS 대비도 따로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 대비라고 하면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수업하고 싶지는 않아요. 중등 과정이기도 하고, 아이들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배제 붙고 나서 생각나셨으면 좋겠어요. 이때부터 전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면 고1, 고2, 고3 잘 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부터 등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부터 줄서기를 해요.
줄 세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쳐져서 시작을 해요. 쳐져서 시작을 하면 대체로 나는 안 돼부터 나와요. 그럼 되게 힘들거든요. 배제에서 버티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셨을 때, 딱 이게 한마디만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부터 전쟁이니까. 이것부터 꼼꼼하게.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네. 그 세 반이 다 진도가 조금씩은 달라서 지금 어머님 자녀가 만약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저랑 상담을 좀 하셔서 어떤 진도를 나가고 있으니까 이 반이 적합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1월 개강. 이미 한 반, 화토반 같은 경우는 이미 개강돼서 진행하고 있고, 이 반은 중3부터 쭉 시작한 반이에요. 그래서 중3에서 지금 이제 아이들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기간 끝나면 이제 공통수학 1 뒤쪽 중간 정도 부분 다 나가게 될 거고, 나머지는 시작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월에. 네, 맞습니다. 혹시 뭐 학교 시험이나 뭐 학교 생활이나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수학 시험에 대해서. 네. 네, 저 혼자 다 들어갑니다. 네. 아니요, 저희 네 분 있습니다. 네, 제가 원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안 써 있는데, 클리닉 1회는 개별적입니다. 네, 그래서 주 1회 클리닉은 있고, 배제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제자들 중에서 배제 졸업했던 친구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직접 또 이제, 생각보다 1학년 초반에는 그 클리닉이 꽤 저한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랑 학교 얘기하면서 생각보다 빨리빨리 친해주니까 학교 얘기도 좀 편하게 하고, 어떤 활동 좀 해봐라. 뭐 동아리 뭐 장이었던 친구도 있으니까 뭐 겹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희가 많아야 10명 정도를 넘지는 않습니다. 예. 넘으면은 분반을 하거나 해서.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보강 같은 거를 진행을 안 하면 사실은 몇 명에도 큰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배제반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애들을 받아보면 정말 천차만별이 와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도 5등급제인데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같이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공통의 내용을 하고 뭘 할 때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처지는 친구들이 있고 앞서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니즈를 맞추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많은 인원을 두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수는 봤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1학기 과정. 미적분 1까지 본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올해 스타트를 할 때 받았던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친구는 이화여고를 갔는데 이제 그 다른 얘기잖아요. 그 친구는 미적분을 다 끝낸 친구였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수업을 들었던 배제 지금 다니는 친구 같은 경우는 미적분 1까지 끝낸 친구였고. 근데 대체로는 대수 쪽까지 끝낸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뭐 심심해서 한 번씩 혹은 여름방학 때 이제 특강처럼 한 번씩 털어보면 사실은 돼 있는 건 없어요. 네. 네. 이거는 지금 1월 개강이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는 수업이 더 들어가요.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규 2번에다가 평일 2번이 더 들어가요. 네, 한 주에 4번 수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레벨이 너무 낮으면 제가 선택을 어머님께 드려요. 버티고 들으면서 저랑 보강을 무한으로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학교든 낮은 반에서 좀 채우고 3월 때 배제 내신 개강할 때 좀 놓을지. 그러니까 이때 보는 거는 주로 뭐냐면 막 배제 내신에 특화돼 있다라기보다 배제에서 많이 냈던 것들 위주로 심화를 하는 거예요. 많이 내는 것들, 많이 냈던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검하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 알고 있어? 너 적용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인 거고. 그 다음에 대수 일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잠깐 선행한 과정들을 이용해서 도형을 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아이가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알아두면 좋은 것들. 그래서 이용할 수 있으면 조금 편한 것들. 그런 것들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배제반을 들어오든 아니면 다른 반을 가든 레벨 테스트는 볼 거고요. 그 시험 레벨 테스트를 보는 게 어쨌든 그 현상을 알아야 제가 대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배제반에서 계속 수업을 듣는 거죠. 대신에 우리 아이가 좀 혹시 좀 튀어나간다. 그럼 튀어나가는 대로 뭔가 다른 걸 줄 거고. 부족하다. 그럼 부족한 대로 뭔가를 줄 거고. 그렇게 좀 시간이 따로따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로 제가 받아보면 고1 예비고1이라고 이제 반을 열잖아요. 그러면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 안이 여기 있어요. 우리 안이 여기 있어요. 다 동상이몽으로 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세요. 근데 모아놓고 수업하면 다 똑같아요. 사실은 의미 없습니다. 네, 제가 아직 고3 시간표가 마무리되진 않아서 12월 개강 전까 12월 기말 끝날 때까지는 제가 들어가 있지는 않고 저는 이때부터. 네.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일찍 얼리로 열었거든요. 11월에 열기도 하고 했었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막상 배제를 갈 애들이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중학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영중 아니면 고덕중이거든요. 거기 1등이라는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배제를 갈 거니까 저한테 수업을 들어야겠대요. 그래? 수업했거든요. 네, 근데 떨어졌어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강동고 가서 한양대까지 갔으니까 뭐 본인 그 목표는 어느 정도 좀 따라오긴 할 텐데 얼리라고 열어봤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붙고 나서 애들 태도나 그런 것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상 오히려 학기 중으로 가면 그 레벨이 벌어지는 게서 더 우려가 커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요 근래 우려하는 게 아까 1에서 4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격차가 뭐 더 크다면 큰 거거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3 이후는 다 잘라서 분반을 시킬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시간표에 열 수가 없는 거죠. 분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학기 중 가서 실제로 플레이어들이 시험을 보고 그 결과들이 나오면 그때부터 격차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1학기 중간고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2년째 쉬워요. 배제에서 100점이 16명 나온다? 말이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올해 60명이 나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별의별 얘기들이 많아요. 뭐 제이수 같은 거, 그러니까 방학 때 수업해야 되는 제이수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좀 더 쉽게 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썰이 있겠지만, 어쨌든 1학기 중간고사는 무조건 잘 봐놓고 점수를 최대한 빼놓고, 그렇다고 뭐 되게 어렵게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수만 안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벌어놓고, 나 요 정도 등급이 나오네? 요 정도 위치에 있네? 라는 게 인지가 되면 돼요. 제가 경험한 남학생들 좋은 점 뭐냐면, 내 위치가 인지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올라갈 수 있어요. 너무 낮게만 인지가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좀 많이 힘들어해요. 힘들어해도 꾸역꾸역 어떻게든 올려서 1학기 중간고사만 잘 봐놓고 인지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안 떨어져요. 잘. 그래서 생각보다 배제를 보내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그냥 되게 애들 표현을 말씀을 드리면 그냥 수학에 미친 놈들이 많아요. 공부는 안 하는데 수학만 잘해. 수학만 해. 예. 많이 지금도 경험하시지 않으실까요? 중학교에서도. 예. 그런 아이들이 꽤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최경 원장님 오셔서 국어 설명을 하실 텐데 또 국어랑 수학 느낌이 다른 게 그런 것들이에요. 보면.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고착화가 돼요. 등급이. 근데 그나마 이제 어머님들이 좀, 그래도 배제 보내보만 해 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올해가 첫 해고 올해처럼 시험 문제를 이렇게 막 흔들고 배제처럼 안 내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머니 세대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어차피 바뀐 교육과정의 그 순서가 자리를 잡으려면 2, 3년은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다 그러면 어머니들 자녀들이 가는 내년에도 갑자기 뭐 예전처럼 좀 어렵게 내고 줄셈을 할 거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1학기 중간고사는 비슷할 거라고 봐요. 60명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100점이. 네. 그래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뭐 좀 걱정은 좀 하셔도 괜찮기는 한데 근데 너무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선행이라는 걸 너무 목매실 필요도 없어요. 네. 하면 좋은 거지 필수는 아닙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